자, 시작하자. 자, 청원분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게요. 이거 제가 손수 만드는 자료고요. 뒤에 거다 제가 손수 만듭니다. 색깔 하나 좀 드릴게요. 선생님. 비싼 칼라 이렇게 써가면서 표시해놓는 거죠. 여러분 빨간 형광펜 들고 색깔펜 칠할 시간도 아까워서 제가 다 미리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빨간색은요 중요한 업버 포인트예요. 빨간색 해드려요. 그리고 더러 영작 같은 거 있으면 거기도 통째로 빨간색이 될 거고요. 자, 파란색은 내용상 중요한 어휘예요. 다 밑줄 친 것 중에 문맥상 흐름이 어색한 거 그런 거 있죠. 이거거나 아니면 주제등을 담보는 빈칸 추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파란색에 표시하고요. 녹색은요 글의 중요한 연결어들입니다. 연결어. 앞뒤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 장치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은요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칭어는 중요한 거 보라색 표시해 드립니다. 자, 됐죠? 교수 방식은 낱낱게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오른쪽에 해석부터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면 원문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앞으로는 제가 좀 시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경동가 한번 예쁜 목소리 읽어볼래요? 어떤 내용인지 보자. 뭘요? 해석이요? 해석이요. 아, 네. 인도에서 물의 이용 가능성은 특히 쌀의 경작을 위해 중요한 농업적 대신사이다. 아, 오케이. 인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농사시는 뭐가? 물. 그래서 물이 이 글에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다음 그 나라 농토의 44%만이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게 뭐야? 이게 그 관계 그 농장 그거. 이 관계 지금 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관계가 뭐지? 관계농업이란 말이에요. 관계농업. 물을 대는. 맞아, 물을 대는 거죠. 눈에 인위적으로 물을 댈 때 관계한다고 해요. 수로 있는 거. 그러니까 미안. 그 나라 토지 중에 44%가 절반도 채 안 되는 게 그나마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물이 못 들어가는 거죠. 수백만 명의 쌀 재배자들은 매년 오는 우기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죠. 비가 오면 농사 되는 거고 비 안 오면 망하는 거야.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인도의 농부들은 우기 동안 발생하는 가뭄을 포함한 극단적인 날씨 현상들이 더 빈번해짐에 따라 난간에 직면해 왔다. 뭐야, 역점이 나오면서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더 심해졌대요. 더 심해졌어. 물 이용 계획은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 방법이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앞에까지는 실태의 문제점이었죠.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대안이 생겼어. 바로 물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결사가 되는 거죠. 2009년 인도 정부는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역이 뭐예요? 유역이 뭡니까? 유역. 항유역 이런 거 하잖아. 물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근처. 또 다른 혁신으로는 물을 덜 사용하면서 또 더 빠르게 자라는 하이브리드 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구나. 물 이용 자체도 그렇지만 쌀 품종 자체를 개발을 했네요. 그래서 물 덜 먹고 잘 자라는 쌀이 있어. 세상에 이런 걸 만든다고? 가뭄을 잘 견디는 새로운 바스마티 품종은 이전의 교배종보다 30일 정도 일찍 익는다. 오, 좋네요. 일찍 익으면 빨리 수확할 수 있으니까 훨씬 생산성이 좋겠다. 이미 인도 전역의 농부들이 그 다소학 품종을 칭송하고 있다. 그렇죠. 바스마티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좋아요, 잘 읽으셨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 뭐였습니까? 인도의 물 이용 가능성에 위험에 직면했는데 그걸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물 이용 계획 그리고 농업 기술 차원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그 리딩파워 1, 2강은 원래 다 주제 제목으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인데 재탕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네 기말고사 때 전혀 모르겠지만 그 기말고사 시험범위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또라이 같은 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도 그 교재에 원래 있는 문제는 애들이 안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 뒤통수를 치는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수영 친구들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할 거예요. 주어 동사 표시할 거고요. 접속사는 세모 표시할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 어구들은 소괄호로 묶을 거고요. 명사 있잖아요. 명사 거치기라고 명사 덩어리들은 이렇게 이거 중간이나 배경하면 명사 구나 절은 이렇게 묶을 겁니다. 똑같이 표시하시면서 공부하시고 과제를 해보실 때도 그냥 해석 그냥 자 가겠습니다. Water availability 이게 이제 이용 가능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is a major agricultural concern. major 뭐지? 주요한 뭐에? 농업의 뭐가? concern하면 관심사 또는 걱정거리라는 뜻이에요. 물을 이용할 수 있냐 문제가 아주 주된 농업적인 관심사래. 어디에서? 인도에서 말이야. 근데 especially 특히나 어디에서요? 바로 쌀의 cultivation이 경작이잖아요. 쌀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물의 이용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다. 오케이. 그런데 실태를 이제 볼게요. since가 나왔는데 여기 since는 때문에 해석할 거예요. 뭐 때문에? Only 44%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land. 자, 얘들아, 정규반에는 기억할 텐데 지금 이거 주어가 여기까지잖아. 동사니까. 주어가 지금 ove를 써서 A of B 형태다. 근데 원래 보통 A of B는 주어가 누구야? 당연히 문장 내놨으니까 A가 보통은 주어가 맞단 말이야. 근데 A가 아니라 B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그런 거야? A 자리에 뭐가 올 때 그랬니? 부분이나 비율이나 분수 맞아 집합 같은 분수 이런 표현들이 오면 얘는 주어가 아니야. 주어는 어디로 간다? 이 뒤에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인도의 농지가 되겠죠. 농업적인 땅이니까 얘가 주어야 해. 그래서 is 인도의 농지 농업 땅의 고작 44%만이 is irrigated 한대요. 아까 이제 irrigate가 쉽게 말하면 물을 논에다가 댄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논 입장에서는 물이 대지는 게 맞지.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당연히 수동 써야지, 그치?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지금 수동으로 적혀 있는 거야. 물이 대지는 데가 고작 44%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since로 끝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millions of rice growers 수백만 명의 쌀을 재배하는 사람들 농부가 되겠죠. 재배자들 수백만 명의 쌀 재배자들은 must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rely 할 수밖에 없대. rely는 뭐뭐에 의존하잖아요. 의존. 당연히 아닌 거뭐 depend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수성이니까 적어볼까? 자 이런 거 사실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resort to라고 하는 것도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그거요?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모르지 않나. 전에 수업 공부했을 때 이거 나왔어요. 하나 더 할게요. live off 있어요. 이것도 의존하다요. live off, resort to, depend on, rely on, 뭐뭐에 의존하다. 그러니까 봐봐. 너네 물을 못 대니까 당연히 자연 발생적인 물 무슨 기간? 몬순이 뭐예요? 우기. 맞아. 이게 레이니 시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몬순이 바로 레이니 시즌이랑 같은 말이야. 우기죠. 비 오는 기간들. 이런 우기. annual은 매해 연간이라는 뜻이야. 매해 우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거 설명문이라 그러면 이해는 괜찮죠? 막 철학적이고 그렇지 않아서. 자, 이게 뭐가 나오냐고 얘들아. 도가 나왔다? 도가 비록 머물지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콤마를 찍어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however라는 뜻이 같아요. 이거 하지만이야, 하지만. 하지만.
그러면 그나마 우기에 의존했는데 하지만 나왔으니까 그 우기마저도 취약해졌는가? Over the past 3 years 지난 30년에 걸쳐서 over 뒤에 숫자 나오면 걸쳐서라는 뜻이야. 끝나는 게 아니라 India's farmers 우리 인도의 농부들은요 have faced 자 동사가 어떻게 적혀 있냐? faced 직면하잖아. have 피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는 것들에 쓴단 말이야. 현재를 썼어?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다는 단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난 30년에 걸쳐서 뭔 말이야?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지. 맞아? 지난 30년에 걸쳐서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는 현재와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페이스 쓰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직면해 왔다. 해석을 직면해 왔다 이렇게 해줘. 어디에 직면해 왔대? 챌린지하면 우리 보통 도전으로만 안 할 때 도전이 뭐야? 아니, 어려움이나 난관을 얘기하겠죠. 어떤 난관, 어려움에 직면해 왔대요. as 때문에 해석할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 때문에 조금 너희들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할 거지. 설마 그렇게 안 하겠지? 직면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우면 왜냐면이라고 적으면 앞에다 갖다 못 붙이니까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extreme weather event야. 이 극단적인 거죠. extreme 하면 극단적인 날씨 현상 어동안 during the monsoon season 그 우기 원래 비가 내려야 하는 그 기간 동안 너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including drought.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해서라는 그냥 전치사로 굳어진 표현이야. include가 포함하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항상 ing와 함께 쓰여서 뭐뭐를 포함해서야. 근데 drought가 뭐지? 드라이랑 비슷하잖아. 그거 맞아. 가온이야. 아니 웃겨? 몬수는 우기인데 젠장 우기인데 비가 안 오는 거야. 에이 미치지가 않으니까. 가뭄을 포함해서 우기 동안 이런 미친 날씨 현상이 뭐 했기 때문에 have become more frequent 했기 때문에 또 뭐 나왔어? 또 현재로 나왔지.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지금 지난 30년에 걸친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 다. 그치? 지난 30년에 걸쳐서 이런 미친 날씨 현상이 뭐 되었기 때문에 more frequent. frequent가 뭐야? 빈번하냐, 그치? 자주 있는다는 뜻이지? more이니까 더 빈번해졌으니까 작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더더욱이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 맞지? 어려운 거 없지 지금 아직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겠지. 물 이용 계획이 난관에 봉착했어. 그래서 물을 이용할 어떤 계획들, water use plans, 물 이용 계획들이라고 하는 게 R1, 2 바로 한 가지 to라니까 도구 또는 방책, 대책이 되겠지. 물 이용 계획이라는 것이 한 가지 대책, 방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도구, 방책이냐면 being used. 자, 우리 정규에서는 이걸 했었는데 바로 전 시간에. 사용하다 근데 BPP잖아. 했다 사용한다 수동태인데. 되다. 그렇지 되다는데 이게 사용- 형용사로 해석해야 돼. 사용되는 되고 있다. 그렇지 사용되고 있다에서 형용사로 해석해야 되고 돼. 있는. 그렇지. 사용되고 있는. 조회생 방이에요. 진행수동.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래. 근데 왜 사용되는데? used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해석한단 말이야. 그냥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겠지. 뭐를 도와 당연히? thirst reason. reason은 당연히 이게 지역들이잖아. 어떤 지역 가뭄이니까 가뭄 있는 지역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되게 목마른
떨려서 목마른 거잖아. 그러니까 목마른 지역들, 즉 비가 안 내리는 그런 지역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물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저거래. 자, 2009년에 말이야. An Indian government, 인도 정부예요, 정부. 정부 차원이네요.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작을 했다. A National Watershed Management Program. 이 watershed가 바로 유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강변, 뭐 바닷변 이런 물 근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국가죠. 국가 유역 매니지먼트 관리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또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할게요. To promote 하기 위해서요. promote가 뭡니까? 아주 촉진하다, 장려하다, 홍보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맥락에다가 자연스러운 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봤더니 더 efficient, 뭐한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뭐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더 효율적, 그 장려가 괜찮지? 속지도 괜찮고 더 효율적인 물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히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통해? 교육을 통해. 두 번째는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비 같은 거는 대여도 해주고 또 교육도 해줘서 물 막 흥청망청 못 쓰게끔 정부 주도하에 이런 계획을 시작을 했대요. 자, 이게 첫 번째 대책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가볼 거야. Another. 이거 정부의 물 이용 계획 말고 또 다른 innovation, 혁신이지. 또 다른 돌파구, 혁신은 뭐였냐면 substantial progress. substantial 하면 상당한, progress 하면 진전, 발전, 진보 이런 뜻이지. 상당한 진전이 has been made. 또 현재 완료인데 여기 현재 완료 플러스 뭐까지 넣냐면 어떤 진전이나 발전은 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BPP 형태까지 가져왔지. 현재 완료 수동태야.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만들어 왔다가 아니라 만들어져 왔다 또는 이루어져 왔다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 근데 그 진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in 어디에서 developing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말이야. 뭐를 개발했는데 하이브리드는 뭐야? 우리 두 가지 섞는 거죠. 어떤 기능 두 개를 변종 같은 거잖아. 하이브리드 쌀 varie티es는 다양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품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품종. 자, 품종은 다른 단어로 breed라고 하는 것도 품종이에요. 하이브리드 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이 있었대. 아니, 이건 뭐 하는 품종이길래 이걸 개발했대? 이 품종은 주격 관계 대명사 grow 자라는 품종이거든. 어떻게? faster 더 빨리 자라. 뭐 하면서 while 플러스 ing니까 뭐뭐 하면서로 해석할 거고요. 분사구문이거든요. using 사용하면서예요. 저 품종이 뭘 사용하면서요? 물은 더 적게 사용하면서 자라기는 더 빠르게 자라는 그런 하이브리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진전도 이루어져 왔어. 그게 바로 이 인도에서의 또 다른 혁신이었던 거죠. 자, 추가 설명할게요. 이 새로운 품종이 뭐냐면 A new drought resistant인데요. drought는 아까 가뭄이라며. resistant는 뭐지? 저항성이 있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뭐를 뭐 하는 거야? 가뭄에 저항한다는 건 가뭄을 견딘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뭄을 견디는 새로운 가뭄을 견디는 바스마티 쌀 품종이 여기까지가 주어. 새로운 가뭄을 견디는 바스마티라고 하는 쌀 품종이. 얘네 혹시 쌀 품종 이름 알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거 있는데. 보리. 뭐라고?
고리가 쌀이냐? 죽일까? 일본말만 있죠. 고시깔 이런 말 들어봤어. 아야 안 들어봤구나. 엄마 718. 엄마는 마트 가면 쌀 살 때 봐봐 뭐 거기 적혀 있어. 마키바리, 고시카리 막 이런 거. 일본말 맞는데 그거 비싸죠. 비싼 것도 안 비싼 것도 있고 이름이 근데 거의 다 있어. 이렇게. 자, mertual이 뭐예요? 성숙하다, 자라다는 뜻이잖아요. 이 품종은요 성숙한데 다 자란대. 언제요? About 30 days earlier. 약 30일 더 빨리 성숙한대. 그러니까 30일 만에 자라는 게 아니라 비교야. 30일 더 일찍 다 큰대. 뭐보다? than previous 이전에 크로스 브리드 브라이티스. 크로스 브리드 하면 역시 아까 브레드 이게 브리드의 PP 형태거든요. 크로스는 가로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품종과 품종을 가로지르는 게 교배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에 교배 품종입니다. 교배 품종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하이브리드 품종이 30일이나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어쨌든 물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과 뭐 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 문조가 되게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주제보다 이제 내용일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내용일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Farmers across India. 인도 전체의 농부들은요 are already 이미 praising 하고 있대요. praise는 칭찬하다, 칭송하다잖아요. 감탄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같은 거 뭐 있어? admiring 같은 거 되겠지. admiring 칭송하고 있다. 또는 하나만 더 적으면 compliment를 칭찬하다거든요. complimenting, admiring, praising 칭송, 칭찬하다 높게 평가하다 하나만 더 있죠. 밸류 있잖아요. 가치란 단어가 동사로는 뭐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valuing이라고 써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수성구는 그 어떤 학교보다도 유의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높은 수확량이죠. yield하면 수확량, 수확 품종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수확되는 그 품종을 칭송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주제 뭐였습니까? 쌀 재배를 위한 물 부족에 대한 인도 해결책들이 나왔습니다. 자, 밑에 정리 한번 볼까요? 물 이용 가능성 비교한 인도 정부들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 이용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했죠. 이 안에 뭐 있었습니까?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장려했었죠. 어떻게 함으로써? 교육과 시설 지원을 함으로써. 두 번째, 국가 유효 관리 프로그램 요거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품종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에어컨 좀 바꿔주세요. 에어컨 꺼달라고? 네. 나는 더운데.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세연이가 읽을까? 누가 읽을까? 자, 난 졸리다. 선생님 저 졸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재원이 눈이 좀 맑아졌어요. 오케이, 재영이가 읽어요. 네? 재영이가 읽어요. 상대 측의 행복을 위해 양측이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잘 못하지. 김정은 북한 안 좋아합니다. 감정이 없다면 사람들이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재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랑 네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럼 타협을 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욕심도 욕심이지만 야 너도 참 얼마나 갖고 싶으면 그러겠냐.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감정이죠. 그런데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상냥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여보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지도 모른다. 뭔 소리야 이게?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상냥하게 당신 원하는 게 뭐든지 해요 여보 라고 말하면 더 빡친다고요? 왜요? 왜 그런 거야 재훈아? 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볼래?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해봤어? 이상한데?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봐봐 우리 마누라가 있어 와이프가.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무시당하고 나한테 인정받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와이프가 되게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런 상태에서 여보한테 가서 여보 나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해봐. 근데 이거 상냥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요 여보. 근데 이게 왜 악화시키는 거지? 난 이거 이해 안 가요. 왜?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는 게 왜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무시랑 인정이야? 살짝 비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상냥하게라고 되어 있잖아. 다 해봐라 이건가? 누구세요? 진서야. 됐어. 고마워. 안녕. 좋은 1등. 네? 좋은 1등. 에이 저거는 100점 98점. 저 친구가 그 1학년이죠? 우리가 동갑이야.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자, 아무튼 좀 이해는 안 가긴 해요.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나 봐요. 뭐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다음.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으로서 냉담한 합리성과 의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에 중요한 영역을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차이를 다룰 수 없을지 모른다.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모르겠다. 난 네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네 생각 나는 궁금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느낌인 건가 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런 걸 원했어요. 그럼 그걸 해줄게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줄게요가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런 의미로 생각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 긍정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리에게 준다. 그렇죠. 뭐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에게 뭔가가 부족한 거겠죠. 호남도 지금 해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일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하는 주말보다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죠, 그죠? 본인보다 아내와의 시간이 더 필요. 그러면 봐. 여기 이거 남편이 무시당했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적으로 소외된 남편은요. 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일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일도 안 하고 애들을 어디 친정에 보냈어. 그리고 와이프랑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 거죠. 와이프와 데이트야. 와이프와의 데이트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남편이 나 왜 기분 나쁜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야.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들어주는 거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남편한테 더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대요? 자, 무시당한 남편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마누라한테 마누라 나 이래서 기분 나빴어 하고 이유를 딱 말하는 거랑
그냥 와이프랑 저희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 가는 거야. 자, 둘 중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마지막 문제는. 데이트. 야, 한국말이야? 데이트. 데이트죠, 데이트. 야, 이것보다 이게 덜 필요하대잖아요. 그러니까 구구절에 설명하는 거 뭐예요? 설명하는 건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래서 기분 나빴고 이래서 기분 나빴고.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논리랑 합리만 따져서는 해결 안 된다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따뜻하게 손 잡고 뽀뽀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치유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글은 그래요. 제가 뭐 공감이 바가지는 않지만 자, 그렇습니다. 얘들아, 바로 이런 글이 짜증나는 글이죠. 왜요? 방금 같은 글은 아, 인도에 물 부족해서 이런 거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 젠장 이거 뭐 결혼도 안 해봤는데 무시도 안 당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글이 어때요?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 추상적인 건 되게 싫어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이런 게 졸리다. 어쨌든 졸린 글이다. 내가 봐도 글을 잘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런 게 딱 봐도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게 예신데도 있다고 썼어. 이 글은 되게 못 쓴 글입니다. 더럽게 못 쓴 글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 그래도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낸다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만 집중해 보면 되겠죠. 내용이야 그냥 그런 거니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글은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뭘 이해해 주는 거? 상대방 예? 마음 그쵸, 감정이요. 그쵸. 감정을 보듬어주는 것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out appropriate emotions예요. 적절한이죠. 적절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으면요. without 없으면이라고 가정법처럼 생각할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것, 또 나왔죠? including some caring, 어떤 약간의 돌봄 같은 거 있잖아요. 신경 쓰는 마음. caring하면 신경 쓰고 돌보는 마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each side야. 그러니까 두 사람 양쪽을 다 말하는 거죠. 두 사람 양쪽에서의 돌보는 마음. 뭐를 위해서? for the welfare of the other. 다른 사람의 welfare면 행복, 복지 이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애쓰고 돌보는 마음 같은 이런 적절한 감정을 우리가 안 갖고 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It may be impossible이에요. 이건 가짜 주어고요. 거의 어떻다고요?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이 뒤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옵니다. For people. 사람들이 to resolve 하는 것이 resolve는 해결하다는 뜻이잖아요.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뭐를요? 어떤 중대한 conflict가 뭐지? 갈등이나 충돌을 얘기하죠. 이런 갈등 충돌을 해결하기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이성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너의 스파우스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이나 너의 배우자가 느끼고 있어. 감정적으로 이그노얼드니까 지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and unappreciated예요. appreciate는 인정하다는 뜻이 있잖아. on이 붙었고 pp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되겠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이게 상냥하게 내 딴에는 상냥한 척 한다지만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이 수식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저 말이 중요한 거죠. 상냥한 척 하면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do whatever you want dear. 여보 당신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세요. whatever는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거 뭐든 다 해. 그럼 되잖아. 왜 화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여기까지가 통째로 주어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그냥 주어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은 may only make 단지 만들지도 모른다 상황을 어떻게 worse니까 악화시키는 거죠.
상황을 악화시킬지도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예시도 모르겠는데 이 예시 속에 빠진 건 있는 거지. 뭐가 빠진 거냐? 이 사람의 이 말 속에 빠진 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은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죠. 위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은 말인 겁니다. On exclusive reliance. reliance는 아까도 한번 나왔었죠. 의존이잖아요. 그리고 exclusive는 독점적인 또는 뭐뭐에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뭐에만 의존한다고 해석할 거예요. 뭐뭐에만 이 정도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뭐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cold, 되게 냉담한 거. 마음 딱 이렇게 마음이 이성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차갑다고 말했잖아요. rationality가 바로 감정의 반대인 이성이죠. 이성. 그러니까 되게 냉철하고 냉담은 이성에만 의존하는 건요. 뭐로서? 예를 뭐뭐로서. 민스는 수단이라는 뜻이죠. 민스 수단. 뭐의 수단입니까? Of understanding the world. 그래서 월드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감정 없이 냉담한 이성에만 의존을 하면요. 그게 어떻게 된대요? deny이 돼요. deny는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접근을 부정한대요. 액세스는 접근이잖아. 우리에게 접근을 부정한다는 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야. 어디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까? To important realms. realm은 영역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되게 중요한 영역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거야. 누가 가진? 바로 인간의 경험이 가진 그 중요한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차가운 이성에만 의존하면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인간의 경험 속에서의 중요한 영역,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감정적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잘했어, 너야. 오늘 이거 1등급 나오겠네? 뻥이야. 2등급은 나올 거야. 오. 콤마, 얘들아, 이 자리는 어려운 자리인데 기억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콤마가 찍히고 위치가 나왔다. 이런 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근데 특이하게도 앞에 without까지 붙었잖아. 자, without이 붙은 이유? 당연히 without은 뭐뭐 없이는 이라는 뜻이죠. 뭐뭐 없이는이고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이나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그 의미상 뭘 가리키는 건지 한번 내가 해석할 때 너희들 맞춰봐. 그리고 그거 없이는, 자,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그리고 그것 없이는이라고 일단 해석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뭔지를 찾을 거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maybe unable 한대요. unable을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같은 건 뭐 incapable도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없게 된다니 to deal with, deal with는 다루다, 대처하다죠. to deal with the difference, 우리가 저마다 가진 차이 있잖아. 그 차이들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대처, 다룰 수가 없을 거래요. 자, 뭐가 없으면 우리가 상대방의 차이를 잘 넘어가지 못하겠니? 인정. 그치, 두 마리 근데 앞에 없었잖아. 근데 그걸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었어? To important glimpse of human experience. 정답, 나이스. 그렇죠. 그거요. 얘들아, 위치가 가리키는 건 이거부터 설명. 그 얘들아, 지금 내 수성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1학기 중간 기말에 다 우리말이나 또는 찾았으면 서술형은 없었다. 근데 고2, 고3은 다 나왔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기출이 다 있었어. 그러니까 1학기 기초들 안 가고 2학기 때 갑자기 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외우라 이거야.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important relevance of human experience. 이걸 가리키는 거야. 위치가 가리키는 건 important relevance of human experience야. 인간의 경험에 있는 중요한 영역, 그 감정 영역,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왜? 다를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 힘들었겠구나. 감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왜 달라? 이성으로만 접근하면 친구 없어. 자, 그래서 주인공 다시 왔어요. 누구요? 우리의 주인공이죠, 이거? 감정은 줍니다. 우리에게 클로를 준대요. 클로는 단서잖아요. 단서를 준다는 거야. 뭐에 대한 단서를 주니? How, 어떻게 우리가 are being treated.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현재 진행 수동태 해석은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treat가 뭐야? 대우하다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대우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what we need.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두 가지야.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내 감정이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이것도 감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외로운 감정을 느꼈다면 뭐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런 글이 사실 짜증나는 건 감정은 이 사람이 맨날 써봐야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우리 맨날 감정 갖고 사는데 잘 살고 있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냐? 이그노를 다시 예시 한 번 더 나오네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 아까 위에 있었잖아. 자, 우리 남편이야. 그런 남편은요. 자, 얘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감정이라는 게 주인공인 거랑 어법 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 글은 어법 문제 아니면 맨 마지막 자리에서 여기도 어법이에요. 어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무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요, maybe less need야. 그러면 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덜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 뒤에 봐봐. less 같은 건 비교급이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then이 있어. then의 뜻이 뭐지? 뭐뭐보다잖아. 그럼 얘를 이 복잡한 문장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less need A than B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해석이 뭐야? B보다 A가 어떻게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그치, 덜 필요하다. B보다 A가 덜 필요하다라고.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B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치? 이렇게 이해해줘야 돼. 이걸 이해해야 이 문장 마지막 문장 다 이해하는 거야. B가 더 필요한 거야. than 뒤에 있는 게 더 필요하다. 아니 학교에서 지도 얼마나 나왔어? 4개? 2가 1, 2반 이렇게 나왔어? 6개 나가야 되면? 좀 4개밖에 안 자, 이제 바잉 이거 큰 틀 이해했으니까 가볼게. 이걸 좀 단어를 많이 집어넣지. 가자. 뭐가 덜 필요하냐 하면 explanation 뭐야? 설명은 덜 필요하대. 자, 얘들아, 설명은 이성이야 감성이야? 감성. 에이, 진짜 그런 글을 완전 잘못 이해한 거죠? 이거 이성이잖아. 이성. 이거 필자는 싫다고 하고 있잖아. 이거 마이너스. 이거 덜 필요하다.
자, 뭐 설명하는 거 막. 야, 너 왜 그렇게 삐진 건데? 왜 무시받다고 생각해? 내가 왜 그러냐면 일일이 설명하기 싫으니까 이런 거죠. 그가 왜 느끼는지,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대의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왜 그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건 싫어. 그거 덜 필요해. 그거 말고 얘가 더 필요한 건 than, 더 필요한 건 than 해놓고 원래 원문을 얘기들아 이게 없어. 그럼 봐. less in need of, than of 하면 이 less of 사이 in need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거. 뭐가 더 필요하다? 바로 weekend야. 그냥 주말이 필요한 거야. 주말이 한 번의 주말이 와이프랑 같이 가는 거야. 어떻게? 일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와이프랑 진하게 데이트 한번 해주는 거. 이게 뭐가 되니 그럼 얘들아? 이게 바로 감성적인 침이 되는 거지. 이게 감정적인 영역이 되는 거야. 이건 플러스죠. 이건 플러스. 이건 플러스. 이걸 조금만 더 예를 들어주면 뭐 그런 거죠. 내가 막 엄청 서운했어. 그럼 가가지고 누가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둘 말해봐 하는 것보다 와서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너한테 치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요지는 감성적 민감성, 내가 감성으로 상대방을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은 문제 해결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보다? 냉담한 이성보다 말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말했던 위치, 위치를 내가 잠깐 XS까지 넣어드려 볼게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넣을 필요가 있는 점인지 내가 쓰고도 그다음 위치 영역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놨어. 정정할게요. XS까지 가야겠다. 이게 이 중요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중요하겠습니다. XS까지 묶으세요. 여기 열고 다시 묶어. 자, 계속 할 겁니다. 두 개밖에 안 해서 해야 돼.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다음 누가 읽어볼까? 줄린 사람 읽어줘. 진짜 안 줄어? 이래서 줄기만 읽어. 동건이가 읽어줘. 미술 치료는 개인에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케이. 시작부터 뭐입니까? 미술 치료 자랑하고 있네요. 미술 치료사가 쓴 글인가요? 그들은 자기의 미술 작품 안에 자기만의 성장과 개인적인 세계를 창조한다. 오케이. 여러분 혹시 그 금쪽이 한 번쯤은 봤죠? 거기 꼭 나오는 게 미술 치료 나오지 않아요? 가족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자기랑 가족이랑 이 거리를 보고 얘의 감정 상태를 막 알잖아요. 다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 요소의 주인이며 흔히 자기만의 주제, 액체, 형태, 소재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한다. 미술 치료사는 개인들에게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자기들의 작품이 흘러가게 두라고 권한다. 참가자들은 자기 표현 및 창의적인 작업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 미술 작품은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의 디자인은 독특하다. 정답이라는 거 없다는 거죠. 그냥 판단이라는 거 말고 흘러가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그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실험하고 실수하는 것이 힘든다는 그 분야가 자기 존중감이 발달해서 중요하다. 자, 갑자기 말은 왜 나오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판단하지 말고 마음대로 그리잖아.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막 실험해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 마음대로 돼.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니까 어때?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 시험 못 볼까봐, 뭐 실수할까봐, 그럼 맨날 혼날까봐 자존감 떨어지잖아. 근데 이 미술 치료에서는 어때요? 내가 뭘 해도 허락이 되는 거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커진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인지한 결정과 전체로서의 자신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뭐 결점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괜찮아. 근데 봐봐. 나란 사람은 이렇게 있다. 근데 나의 단점이 있어.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 이게 있을지언정 난 이거 말고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봐야 나를 조그만 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나를 보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흔히 그들은 약점 대신 강점을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된대요. 자존감이 키워지는 미술 치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보자. 이게 바로 주제 소재어니까요. Art therapy가 치료라는 뜻이죠. 미술 치료는요, provides 제공합니다. individuals 개인들, 사람들에게요. provide는 이렇게 with와 함께 써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고 해석하죠. 전혀 with가 뭐뭐 함께라고 해석이 안 됩니다.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할 기회냐 하면요, focus on 집중할 기회예요. 뭐에 집중한다? 나는 쓰레기야. 나의 약점 말고 그들이 가진 강점, strength,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In a creative manner. 이 manner는 예절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creative는 창의적이죠.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그런 치료법이에요. 그렇게 미술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create, 창조, 만들어냅니다. Their own environment,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미술 세상에서. And 그리고 personal world, 자기의 개인적인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In their artwork, 그들의 이 미술에서 말이에요. The artist, 그 화가는요. 그래서 그 화가는 실제 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술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술 치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주인이래요. Master, 주인이야. 어디의 주인이야? Of this universe. 나의 우주, 내가 사는 곳에서 오롯한 주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대요. 콤마 그리고 종종 뭐 하면서 선택하면서 이런 거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앞에 접속사가 없어요. 잠깐 얘들아, 주어 동사를 쓰고 내가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은 모양의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럼 뭘 써야 되냐면 접속사를 써야 돼. 근데 내가 접사를 쓰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사 안 쓰고 대신 이 뒤에 있는 동사를 앞에 놈이랑 맞추는 게 아니라 ing를 쓰거나 pp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의미를 가지면 ing를 쓰면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당하거나 되는 의미를 가지면 pp를 쓰면 되는 거야. 이 경우는 어때? 접속사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썼는데 이걸 썼어.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의 theme이라고 하는 건 주제잖아. 주제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재료나 또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ing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자, 이런 미술 치료사는요, 테라피스트니까 얘는 치료사입니다. 미술 치료사는 encourage, 장려한다. individual, 그 미술 치료에 참여한 사람이 되겠죠.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목적어, 모형식입니다. not to 부정사예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도록이요? not to judge니까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뭐를요? 다름 아닌 themselves예요. 여기 them 쓰면 안 되더라. 왜냐하면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라는 자리거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거 미술 치료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들 자신이야. 여긴 them 쓰면 절대 안 돼요. them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별표 하나 치우고 가자. them 쓰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앞에 있는 individuals랑 얘랑은 같은 사람이거든. 행동의 대상이 같을 때는 무조건 self 붙은 걸 써야 돼.
그게 바로 재개념사라고 하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And to let their work flow라고 돼 있어. 여기서 한번 끝이 나고요.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not였고 뒤에는 그냥 to입니다. 여기 not이 안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라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 하나, 목적격 보호 두 개. 병렬 구조야.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레슨 뜻이 뭐야? 레슨 뭐뭐가 뭐뭐 하게 허락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이 방해받지 않냐고 그냥 흘러가게 하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렇게 허락하라고 미술치료사는 참여자에게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플로우는 빨간색인 이유는요. let이 이 뜻인데 이게 뭐의 일종이에요? 사역동사라고 들어봤나요? let, have, make.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호자의 동사. 뒷동사는 원형을 쓰죠. 다음이요. 이 참여자는요. learn that, that 이하를 배웁니다. that 이하를 배웁니다.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죠. 그 미술을 통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그것이 becomes, 된다는 걸 배우게 돼요. 뭐가 된다? The most important aspect이야. 가장 중요한 aspect, 측면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뭐에 있어서? 그 미술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이 작업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되고 쫄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자기 표현이 중요하구나. The art, 미술은 doesn't have to be perfect야. 그쵸? 내가 그린 그 그림 미술 완벽할 필요 없다고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의 디자인들은요, or 이치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designs예요. 그래서 동사는 그냥 R을 써야 됩니다. 혹시 어설프게 이단단 여기서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각각의 사람의 그 그림은 저마다 어때요? 다 고유하고 독특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다르다고요. 컨셉은 개념이잖아. 개념은 뭐 쉽게 말하면 생각이죠. 어떤 그 생각. 자,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that 나왔어요. 이 that은 앞에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that이라고 합니다. 콤마가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계속적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오히려 위치를 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위치 같은 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 근데 반면에 동격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확실히 갈리잖아요. 그럼 뒷문장이 어떤지 볼래요? 위 일단 주어 있죠. 우리는 ar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된다. 뒤에 보시면 보호까지 나와요. 5형식이 수동태가 되어서 2형식이 지금 되어 있는 문장인데 완전한 문장입니다. 허락된다가 중요합니다. 역시 수동태예요. 우리가 허락된다는 개념이야. 뭐 하도록? experiment 마음대로 실험도 해보고 and make mistakes 때로는 실수도 하게끔 마음대로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is. 크로셜은 매우 중요한 이런 뜻이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In the development of the self-esteem. 자존감을 개발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내가 실험하고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 다 허용이 된다는 거는 개념이야. 이게 바로 미술치료에서 핵심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when 뭐 할 때 individuals 이 개개인들이 acknowledge라고 하면 인정하게 될 때 대비하를요.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아까 나왔던 말이네. 나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이걸 드디어 인정하게 되면 they are better, 그치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들은 더 잘 able to accept,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뭐를요? Their perceived flaws. 그들의 이 실험에 미술치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자기가 인식된 그 자기 신들에 의해서 인식이 된 결점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왜 이 인식되를 왜 써야 되냐면 이 단어는 결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결점을 인식하고 내 결점 입장에서는 인식이 되는 게 맞죠. 저마다의 자신에 의해 인식된 그런 결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 아니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할 때 댐세브 또 나왔죠. 두 번 나왔네요. 아까 댐세브 나왔고 댐세브 나왔습니다. 자, 얘 몇 시인 거라고요? 데이랑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요? 나는 전체로서의 나야. 작은 하나의 실수가 나의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전체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They are often able to identify.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종종 identify는 확인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뭐 할 수 있어? And focus on strengths. 자신의 강점, 다시 나왔지? 아까 나왔었지? 약점이, 결점이 주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강점을 확인하고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뭐 대신에요? 인스타는 뭐가 대신했죠? 바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내 약점, 내 결점은 이거야. 그런 것들을 보는 대신에 강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미술 치료 받아보세요. 나도 하고 싶네. 이런 주제는 미술 치료가 자존감을 주는 긍정적으로 자존감을 누굴 죽여? 좀 줄이고 싶은데. 아 자존감을요? 아 재수단 소리 듣고서 나와요. 자 그래서 아까 밑에 자 컨셉의 구체적인 말은 뭐였습니까? 미술 치료의 핵심 개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하고 실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개 있지 이제. 30년. 한 개만 더 하자. 4개 해야 돼, 그치?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 이게 좀 길긴 하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많이 길긴 한데 이건 내용 진짜 별거 없거든. 이건 묵상으로 읽어도 돼. 자, 이거 누가 우리 성우 읽어볼까요? 와, 이거 벌써 박스네. 얘네 시창작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얘네 무슨 과 학생들이냐? 공공과 그렇죠. AI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래밍 과잖아요. 근데 젠장 얘네는 공대생인데 시에 대한 느낌도 알아야 돼. 이건 뭐 문과야, 이과야, 젠장. 잘. 그냥 주어진 단어 가지고 무작위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가 핵심이네요. 그냥 야, 시에 프로그램 좀 만들어봐. 단어만 갖다가 붙이는 걸 시켰는데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과정에 애들이 언어에 대한 통찰력이 상승했다고요. 병노야, 명사랑 동사가 왜 있어? 이게 문장이 어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 병노는 이거 할 필요 없네. 이미 알았네. 제니 찐행이네 이거 완전히. 여기 젠이 아니고 이거 세연이로 바꿔야죠. 알았어, 세연이가 찐행이네.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문법적인 거 아니야? 문법적 개념이지 이거. 문법적 개념이야. 이걸 알게 됐대. 아유. 아, 많이 여기 있을 거야. 여기 팔품사 모르는 사람 있어. 우리 재훈이 팔품사 아나? 팔품사 알아?
알죠. 아 좋았어. 다음 막막 그냥 뭐.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이가가 붙은 자리에다가 단어를 넣고 이 뒤에 단어를 넣는데 막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사랑한다는 늑대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넣어야 돼? 이 자리에다가 늑대를 넣으면 아 늑대는 사랑한다. 아 문장 맨 앞에는 명사 같은 단어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걸 명사라고 하는구나. 이 뒤에 바로 끝나는 거. 아 이런 동사를 넣어야지 말이 되는구나. 그런 걸 이해했다는 얘기죠. 근육을 올랐어. 아유. 문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가져왔는데 재미있는 언어 수업에서 이 학점을 와 이건 좀 오바다 그쵸? 그래서 그거 하나 했다고 A까지야. 인정. 좀 키웠다고. 이거 뭐 그 증거 없다고 막 썼죠 이걸 지금. 그럼 뭐야 이거 시청자 프로그램 겁나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더니 막 국어 실력도 오르고 문법도 오르고 오케이. 자 빨리 가자. 프로페서 이번엔 좀 빨리 할게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한 교수가 헤드가 사역동사야 얘들아.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 알지? 크래프트는 공들여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럼 한 교수가 학생들한테 만들게 시켰다야. 뭘 만들었냐면 포이트리가 시, 제너레이팅을 발생하는 거니까 창작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시켰어. 그래서 the children, 그 꼬꼬마 학생 새끼들은 못 feed했대요. feed라고 하는 거 먹이를 주라는 뜻도 있지만 정보 등을 제공하다는 뜻이 있어.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야. 어떤 정보? 동사 같은 거 또는 형용사 같은 거 또는 명사 같은 거. 동사, 형용사, 명사 같은 거를 입력해야 됐어. and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would combine 그렇게 결합을 하더래. 아이들이 집어넣어준 then 그것들 뭐야? 앞에 나왔던 동사, 형용사, 명사들 따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들만 결합해서 into lines of poetry 어떤 시에 줄이니까 구가 되겠지. 식구라고 하지. 시 한 줄 한 줄 한 줄. 이 식구들을 만들어냈대. 예를 들면 미친 늑대가 싫어한다. 왜냐하면 미친 늑대가 건너뛴다. 뭐 이렇게 아무 말이나 주어진 거 가지고 막 썼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주어 동사 확실히 보이죠.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구조는 잘 맞췄어요. 밑에 것도 ugly man loves 주어 동사 because 접속사 ugly dogs hate 주어 동사. 여기다 맞춰놨잖아. 자, 그 과정 뭐 하는 과정이야? trying to get the program to work. get을 뭐뭐 하긴 하다. 역시 똑같아. 앞에 있는 사역동사랑 뜻이 같은데 얘는 투부정사를 쓴다. 여기서 미출할까? 1학년이니까 미출할까? 자, 투워크야. get이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 써. get은 투부정사 쓴다. 아까 사역동사랑 동사 원형 쓰고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렌트했대. 그들에게 줬대. 빌려줬대. 뭐를? 근데 렌트는 개입이라는 뜻이 같아. 그냥 주다야 주다. 학생들에게 뭘 줬냐 하면 스타트인데 L이 붙었지. 시작이 아니야. 원래 단어가 스타트야. 이게 뭔 뜻이란 말이냐면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는 뜻이 같아. 이거 서프라이즈랑 같아. 서프라이즈랑 같아. 그럼 이거 뭐로 볼 수 있어? 서프라이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서프라이징도 되고 뭐 어메이징도 되고 그냥 놀라움이니까. 놀라움을 주는 놀라움을 준 거야. 일 있으면 안 돼. 놀라움을 주는 ing. 그런 통찰력을 선사했더래. 뭐에 대한 into language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줬다고 한대. 자 어떻게 키워줬나 한 예시로 세연이라는 친구를 볼게. 세연이는 13살 소녀였대. 수술을 언제 한 거냐? 근데 누구냐면 who had previously earned야. 그 이전에 had earned다. 야 이거 뭐냐? 이렇게 생긴 거? 과거 완료라고 하잖아. had fit, had fit.
과거 완료 이렇게 쓰는데 얘의 쓰임새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 쓰려고 만든 게 바로 과거 완료 헤드키피란 말이야. 그럼 이게 과거보다 더 과거 맞냐? 맞잖아. 제니가 13살이고 얘가 그 이전에는 그냥 미디어컬이라고 하면 평범한 거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정도의 적당한 점수밖에 받지 못했었어. 얘가 그 후에 왔었대. in one day 어느 날 와서 and 말을 하더래.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now I know 저 이제 알겠더라고요. Why? 왜? We have nouns and verbs. 우리 영어에 명사랑 동사 따위가 있는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오늘 와서 처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처음 와서 말한 것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건 그 전이 맞지. 그러니까 이 두 개 과거잖아. 이 과거들보다 더 과거 맞아? 맞아, 그치? 여기 절대로 have 쓰면 안 돼. 그녀는 또 뭐야 이거? had야 이것도. would가 아니라 had야. 또 과거 완료야. 근데 얘는 과거 완료에다 플러스 뭐까지 나와? BPP 구조야. 수동태다. 자, 당연히 수동태를 써야 돼. 왜냐? 토트는 뭐의 PP냐? teach잖아. 근데 she는 지금 학생 제니잖아. 학생이 가르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르치면 당해야지. 그러니까 뭐? 수동태 꼭 나와야 돼. 여기 빈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럼 갑자기 제니가 막 가르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녀는 배웠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웠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배웠었다. She had been taught. 뭐를 배웠었어? 문법을 grammar. 그리고 part of speech 품사를 part of speech가 품사야. 동사, 형사, 명사는 팔품사. 문법이랑 품사를 이 수업보다 더 전부터 수년 동안 배웠었다고. 대가고 맞지? 뭐 하지 않고 이거 뭐야? 무지성이네 말 그대로. 그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배워왔었던 거라고. 그래서 대리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법과 품사를 말하는 거겠지. 이것들. 자, 그랬던 제니가 역접하지만 그랬던 제니가 뭐 하면서 as 뭐뭐 하면서 그래서 갈게 뭐뭐 하면서 하지만 그런 제니가 struggled 하면서 struggle은 뭐야? 애쓰다라는 뜻이지. 애쓰면서 제니가 막 애를 쓰면서 뭐 하려고? to get the program to work. 그 시청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고 이런 단어 저런 단어 막 넣으면서 애쓰면서 그녀는 드디어 깨달았다니까. realized 뭐를? 내가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classify 해야 되는구나. 분류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아무 단어나 막 넣으면 안 되고 단어들을 분류해야 돼. into categories. 카테고리는 범주라는 뜻이지. 어떤 범주에 따라 내가 분류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대. 즉, all the verbs. 동사는 전부 한 바구니에 넣는 거지. 그리고 all nouns in another. 모든 명사는 또 다른 바구니에 넣고 다른 품사를 같은 바구니에 넣으면 말이 이상한 거였어. or else 또는 the sentence 뭐 문장 같은 것들 말이야. 문장이다 말이지. 그랬을 때 컴퓨터가 뱉어냈어. spell out 하면 뱉어냈다. 끝까지 묶어서 컴퓨터가 뱉어내는 그 문장이 그래서 or else는요 그렇지 않으면이네요. or else 이렇게 분류해내지 않으면 문장이 근데 어떤 문장? 컴퓨터에다 입력해서 컴퓨터가 뱉어내는 그 문장이 wouldn't make sense야. make sense 말이 되다? wouldn't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중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같이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법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되었대. 어떻게? 매우 의미
이래서 문법을 쓰는 거구나. 즉 문법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문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나 이것은 뭐예요? 문법을 이해한 걸 얘기하는 거죠. 문법을 이해하게 된 것이 결국 뭘 만들어냈냐면 another effect야. 또 다른 효과까지 불러일으켰다. 그게 뭐냐면 제니가 began getting A's. A 학점을 맞기 시작했대. In her language classes. 국어 시간에 A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시작해 보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얘들아 4개 했다. 그러면 과제가 7번 봐봐. 4개면 또 다음 수 영어 오기 전날이나 당일날 벼락치기 졸라 몰아서 할 거야? 그러지 마. 4개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개씩 나눠서 해라. 얼마나 예쁘냐. 자, 과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오늘 수업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한글부터 이렇게 이해갔으면 원문이랑 대조하면서 한 문장씩 이해해서 사실은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제를 할 건데, 자, 그래 흐름에 맞게 이거 문장 내가 순서 다 바꿔놨거든? 바로 없는 것까지는 맞는 건데 바로부터는 다 뭐냐면 순서가 다 틀려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순서 맞는 거에다 번호 매기고 그 문장 해석하고 그 다음 문장 찾아가서 번호 매기고 해석하고 해야 돼. 오케이? 자, 이걸 나는 문장 성분까지 표시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건 옵션으로 할게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나면 다음 페이지에서 뭘 하는 거냐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라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다 색깔 표현해줬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외우고 하지는 못합니다. 당장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벌써 보고 기억나는 건 쓰고 기억 안 나는 건 참고하면서 채워오시면 돼요.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야. 뭔 말이냐? 아무거나 쳐 써놓고 또는 모른다고 빈칸 해놓고선 몰라서 안 썼어. 이질하면 안 돼. 안 돼. 모르면 다 보고 써오는 거야, 얘들아. 이건 워크북의 말 그대로 공부하고 외우는 과정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 한번 순서 맞추는 거랑 빈칸 넣기가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가는 진도 4개 분량을 모두 다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단어라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올라가서 단어 외우세요. 고생했어. 제가 같이 가. 상담하고 있네. 상당히 좀 화나겠지. 상담. 우리 미팅이랑 준석이? 뭐하고 싶니? 시험도 그렇게 없는데. 어차피 이거 토요일날 한 번 더 볼 거라서 오늘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애들 전화 안 받아?